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갤럭시 Z 폴드 6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립을 살지 폴드를 살지 고민이 많았는데 플립 6는 성능은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지만 디자인이 똑같다 보니 지루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외관 디자인이 변경된 갤럭시 Z 폴드 6로 최종 선택을 했어요. 제가 고른 모델은 자급제 실버 섀도우 컬러의 256기가 모델이고요. 봉인지부터 바로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폴드의 뒷면과 커버 디스플레이 쪽이 먼저 보이도록 배치해 두었군요. 뚜껑 쪽에 완충제로 쓰이는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USB-C 타입 케이블이 있고 유심 트레이용 핀도 있어요. 설명서도 상당히 간소화된 간단 사용 설명서만 들어있습니다. 역시 충전기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거나 집에 있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폴드6의 본체를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폴드6에서 차별화를 둔 게 요 카메라 렌즈 베젤에 포인트 배색을 두었네요. 전작인 폴드5는 카메라 베젤을 본체 색과 같은 톤으로 맞춰서 잘 보이지 않게 했는데 이번에는 베젤을 전부 어두운 색으로 통일해서 밝은 컬러의 모델은 조금 이질감이 듭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전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역시 미니 태블릿처럼 광활한데 보호 필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초기 보호 필름은 이렇게 베젤 부분에만 접착면이 있는 구조이고요. 이번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전보다 주름을 줄였다고 하는데 확실히 접히는 면에 움푹하게 패인 것이 적은 티가 나네요. 쓰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대가 되는군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바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따로 보호 필름을 사서 붙여줄 예정입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폴드6 디자인의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폴드5까지는 모서리가 둥글했었는데 폴드6는 모서리가 각진 단단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두 기계를 나란히 놓으면 확실히 차이를 분간할 수 있겠고 폴드 시리즈를 한 번쯤이라도 써봤던 사람은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팅 과정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갤럭시 스마트폰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기존에 쓰던 아이폰 15 프로에서 폴드 6로 메인폰을 바꿀 것이라서 처음으로 다른 기기로 간편 설정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아이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도 스마트 스위치 앱을 통해 진행되는데 무선과 유선 모두 가능하지만 유선이 더 빠르다고 해서 저는 C2C 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아이폰 15부터 USB-C 단자를 지원하는 덕분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필요 없었네요. 케이블로 두 기기를 연결하면 아이폰 쪽에서는 신뢰하는 기기에 추가할 것인지 알림이 떠요. 비밀번호를 눌러준 다음에 진행하면 옮길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연락처, 사진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 메시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앱까지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설치까지 해줍니다. 너무 많이 옮기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최소화해서 선택해 주었습니다. 앱은 제가 쓰던 것과 비슷한 앱을 무려 151개나 찾아서 설치해 주겠다고 하네요. 어차피 다운받게 될 거라면 미리 한 번에 다운받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하지만 로그인은 다 개별로 새로야 하는 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데이터를 옮겨오기 전에 보안 인증 설정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폴드 시리즈는 전원 버튼에 통합된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온스크린 지문 인식은 위치를 잡기 어려워서 불편한데 폴드와 플립 시리즈에 탑재된 이 전원 버튼 지문 인식은 위치가 정확하게 구분되므로 더 직관적으로 전원 켜기와 생체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른쪽 검지와 엄지 그리고 왼쪽 검지손가락에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지문 인식 외에 얼굴 인식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 동의 항목 등이 나오고 삼성에서 그토록 열을 들여 홍보하는 갤럭시 AI 기능도 소개가 나오네요. 실제로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폴더블 기기에 대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폴더블 기기를 처음 쓰는 분은 한 번씩 정독해 주시는 게 좋은데 5번째 항목에 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인 메인 화면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하거나 다른 필름을 추가로 부착하면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일단 기본 세팅 화면은 끝이 나고 광활한 화면이 반겨줍니다. 이 상태에서도 폴드6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지금 설치되고 있고 아이폰으로부터의 파일 전송도 끝난 게 아니니 잠시 기다려줘야 합니다. 특히 아이폰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시간이 항목을 최소화했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나마 저는 중간에 오류가 계속 나서 처음부터 시작하느라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기기 연결이 해제되었다고 계속 떠서 케이블 문제인가 싶어서 부속품에 들어있던 정품 케이블도 꺼내어 연결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는 아이폰에
아이폰에 스마트 스위치 앱을 설치한 다음에 시도하니까 그제서야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끝까지 완결되었습니다. 아이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꼭 아이폰에도 스마트 스위치 앱을 미리 깔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고생은 했지만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도 모두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따로 기존의 아이폰을 보관하거나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바로 폴더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니 사용하기 전에 케이스와 필름은 씌워야겠죠. 저는 투명 케이스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비교해보려고 세 종류를 구매했는데요. 케이스 리뷰는 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가장 저렴한 케이스로 들고 나가볼게요. 이건 일반적인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이고 따로 접착 스티커가 없이도 탈착이 되는 구조입니다. 케이스를 씌우니 부피감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만 케이스 없이 200만이 넘는 스마트폰을 생으로 들고 다닐 강심장은 없을 것 같네요. 케이스는 투명이라서 본체 라인에 맞춰 각진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보호를 위해서 강화 유리를 붙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내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는 필름이 기본적으로 붙어있고 추가로 필름을 더 붙일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만 강화 유리를 붙여주었습니다. 케이스와 필름을 추가하니 총 무게는 278g으로 올라갔네요. 좀 가벼운 케이스도 따로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부 세팅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밖으로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점이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가 넓어졌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너무 좁았던 커버 디스플레이보다 확실히 색이 좋았습니다. 폴드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치고 다니기보다는 접힌 상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카톡도 하고 웹서핑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폼팩터 변경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타가 나지 않을 정도면서 적당한 폭이라서 한손 컨트롤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전작 대비 무게도 14g이 줄었고 두께도 1.3mm가 줄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쓰는 것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기존에 아이폰을 쓰던 제 입장에서는 항상 지갑을 따로 휴대해야 했었기에 이제 삼성 월렛을 사용하면서 지갑을 쓰지 않게 된다면 부피 체감은 더 클 듯 하네요. 물론 바형 아이폰이 더 작고 가볍지만 지갑까지 합친다면 주머니가 꽉 차게 되는데 폴드6는 지갑 없이 본체만 챙기면 되므로 부피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원래 여름에 폴드를 주머니에 넣으면 축 처져서 바지가 내려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인 체감이 있어서인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바형 스마트폰보다 튀어나온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만 아이폰에 케이스5 케이스를 씌우고 맥세이프 지갑을 붙인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번 폴드6의 스펙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카메라였는데요. 트리플 렌즈 구성의 메인 광각 렌즈가 5000만 화소이지만 모든 카메라 렌즈가 1년 전에 폴드5와 완전히 동일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 화질에서는 그다지 놀랍다는 인상을 받기 어려웠어요. 물론 카메라 특화 기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디바이스인데요. 모든 부분에서 최상의 경험을 하고 싶은 분에게는 다소 아쉬운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갤럭시는 의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이폰 최신 모델에선 기본인 AOD도 갤럭시에서는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옵션에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분명히 켰는데도 되지가 않고 있어서 옵션을 다시 보니 표시할 시간 항목에서 항상 표시를 해두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화면 상시 켜짐이 되더라고요. 아이폰을 메인으로 쓰다가 오랜만에 메인폰을 갤럭시로 옮겼는데 알아서 떠먹여주던 아이폰과는 확실히 다른 갤럭시의 DIY 감성이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일단 하루 사용해본 첫인상은 역시 시원시원한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인상적이었고 원래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를 함께 가지고 다녔었는데 폴드6가 있으니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폭이 넓어진 게 정말 미미하긴 하지만 가시성이나 사용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약간 두꺼운 미니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이폰 SE 1세대와 비교해보면 폭이 더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 아이폰 SE는 진짜 어떻게 커티 키보드를 눌렀을까 싶네요. 폴드6로 실제로 타이핑을 칠 때에는 넓은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의 커티 키보드가 치기가 더 편했고 그 외에도 편하게 한 손 컨트롤하기에도 커버 디스플레이가 더 편했습니다. 태블릿 용도로 쓸 때가 아니면 굳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 대부분을 쓸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폴드를 샀느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폴드 하나로 지갑이랑 태블릿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의 효용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이 폴드6의 배터리 용량이 4300mAh로 큰 편인데 충전 속도는 최대 25W까지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45W 충전까지를 지원하는 데 비해 좀 아쉬웠고
그래서인지 충전을 하려고 케이블을 연결해둬야 하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스피커와의 성능도 다른 플래그십 대비 좀 아쉽다고 느껴졌는데요. 보통 디바이스 크기가 커질수록 울림통이 커져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게 보통인데 폴드6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던 아이폰 15 프로보다도 스피커 음향은 더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음악 감상용으로는 좀 많이 아쉽고 따로 스피커를 써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갤럭시 Z 폴드 6의 언박싱 및 1일차 사용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첫 출시 이후 큰 디자인이 변경이 없었던 폴드에서 이번에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외관만 봐도 새 기기를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더 키우면서 스마트폰 플러스 태블릿이라는 정체성에 더 가까워졌으며 무게와 부피 감량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실제 활용성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이폰에서 갤럭시 폴더블로의 전환이니만큼 저도 기대가 크고 많은 부분에서 비교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단점은 예상했던 수준이고 장점들이 크게 다가와서 만족스럽습니다만 쓰다 보면 발견되는 단점들도 있을 테니 장기간 사용기는 별도 후기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